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이 국장님,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 지난 23일에 네. 민주당 의원들 이른바 전 정권 뭐 탄압 대책인가 네. 뭐 전탄이라거든가 뭐 네. 그러던데 네. 그 사람들하고 양산에서 네. 1시간 정도 이렇게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문재인, 이재명이가 어떻게 같이 살 것인가 뭐 공동연선을 논의한 것 같은데 네네.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 뒤에 지금 문재인이가 거기서 언급했다는 내용들이 흘러나와갖고 이게 도대체 제정신이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네. 딸에게 준 돈은 생활비가 아닌 빌라 임대료였다. 네. 이렇게 그 의원들한테 해명을 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가지고요. 네. 자,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제 전탄위, 그러니까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지 않습니까? 10명. 네. 이 사람들은 왜 찾아갔냐면, 지금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부터 방어를 하겠습니다. 네.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일인지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지 방어를 하잖아요. 공격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 찾아간 거죠. 그래서 1시간 동안 문재인으로부터 그 일이 어떤 일이다.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듣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게 그렇게 억울한 일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봐라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고 지금 나왔는데 이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 라고 선포를 하지 않고 이 얘기는 지금 흘러나온 거예요.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뒤늦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뒤늦게 이제 흘러나왔습니다. 그때는 문재인이가 뭐 억울하다는 얘기만 뭐 별건 수사에다가 탈탈 털고 있다. 나한테도 이러는데 뭐 국민들한테는 오죽 하겠느냐. 하겠느냐. 거기다 이재명까지 끌어들여갖고 이재명과 나한테도 이러는데 그렇죠. 우리 같은 운명체다. 네. 공동 운명체다. 그 얘기. 네, 그걸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이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이건 완전히 혹 때려다 혹 붙였다.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법리로 얘기하지 않고 빠져나가려면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하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감정적으로 얘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허점이 너무 많다. 도리어 검찰이 이 얘기를 듣고 이제부터 그래? 이제부터 알았어. 그리고 이제 그 조목조목 이 기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그런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생활 공동체가 아니다. 즉 생활비를 대준 게 아니다.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 그래 경제 공동체이라면 바로 뇌물죄로 들어가잖아요. 제3자 뇌물죄로. 그러니까 그걸 아니라고 생활비가 아니다. 를 얘기하기 위해서 임대료다. 즉 이 사람과 나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다. 무슨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죠?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즉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본격적으로 운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정치에 뛰어들잖아요. 예.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한번 집니다. 2012년도에 예. 지고 난 다음에 양산에서 안 돌아가고 한번 다시 도전을 하자. 당일 내가 접수를 해보자. 그러고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 시기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4년 동안을 어디서 사느냐? 바로 사위의 명의로 된 구기동 빌라에서 삽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 이 빌라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부부가 문다혜와 서창호가 2010년도에 결혼을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2010년도 양산의 성당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서울에 집이 있어요. 이 서울에 있는 집이 바로 구기동 빌라입니다. 즉 아마도 목욕탕집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결혼한다고 그 집안이 당신은 문재인이 비서실장까지 하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청와대에서 네네. 뭐 시민사회 수석인가 사회수석, 민정수석, 뭐
좋다는 짓은 다 하고 나온 사람이니까 그래도 아들이 집 하나는 사줘야지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해갖고 사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럴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서창호라는 사람이 그 전에 무슨 돈을 많이 모으고 한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주 유능한 어떤 생활인 내지는 직업인을 가진 적이 별로 없어요. 이 역사 그 생활을 아까 쭉 기록을 보면 증권회사에 잠깐 다녔다고 하는데 그 기록이 없어서 어찌됐든 증권회사에 잠깐 다녔다고 구기동 빌라를 살 정도의 어떤 뭐 돈이 있었던 건 같지는 않고 또 나중에 이걸 증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은행 대여가 있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현금으로 샀을 테고 그렇다면 그렇게. 아마도 양산에 결혼할 때 아들 결혼인데 그래도 비서실장 딸을 내가 두는데 서울에서 집 하나는 있어야지 하고 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그래서 서창호 명의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서울에 갑작스럽게 뭐 집을 구하고 그러기보다 딸 내외에게 그 집 우리가 좀 쓰겠다라고 하고 임차를 한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내가 정치인인데 아무리 딸의 집에 얹혀 살더라도 실질적으로 딸의 어떤 그런 대가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나중에 오해를 살까봐 임대료를 준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매달 뭐 1,000만 원인가 줬다는 게 임대료라는 거예요? 예. 매달 돈을 줬다. 그래서 이건 절대 경제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럼 딸하고 사위는 어디서 산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문재인의 양산집에서 살았다고 양산집 합니다. 있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이 한 말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몇 가지 이제 조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액수에 대한 문제. 액수에 직전 세입자와 똑같은 액수다. 예, 그렇게 얘기했네요. 두 번째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요. 세 번째가 태국 이주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돈 문제 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역대 대통령이 다 자녀 문제로 고민했기 때문에 태국 이주와 관련해서 딸이 결정하게 했다. 내가 주선하거나 하지 않았다. 딸이 스스로 태국 이주를 결정했다라는 거고. 다 큰 딸이 결정한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네네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태국 이주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본인 스스로가 결정했다. 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주와 관련해서 내가 도운 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그 청와대 대통령 친인척 팀장이 따라다니면서 그 도와준 건 또 뭔가요? 그러게요. 거기다가 예. 중진공 이사장을 지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다 편히 봐주고 집세 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세 계약 맺어준 거. 그렇죠. 자 이제 하나씩 다 탄핵이 될 수가 있어요. 야, 그렇군요. 이제 예. 모든 대목들이 2012년부터 16년까지 준 돈이 만약에 임대료라고 한다면 그 2012년 전과 2016년 이후에 준 돈은 뭐냐가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임대는 딱 그때만 하고 2016년도에는 어떻게 됐죠? 2016년도에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그 두 부부가 올라와서 구기동에 살면서 살죠. 토리 게임스에 들어가거든요. 그 당시에 토리 게임스는 서울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제 근무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문재인 부부는 집으로 옮기죠. 양평인가 그쪽으로 옮기죠. 새로운 곳으로. 그래서 그럼 2016년부터 2018년도 그리고 2018년 이후 그리고 2020년과 2022년 각각의 지금 드러난 문재인으로부터 간 돈들이 있어요. 각각 다. 그건 어떻게 해명? 자, 그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20년에 5천만 원. 우리가 지금 드러난 것 중에 5천만 원 동창으로부터 준 돈. 2020년도에 인세라고는 하나 굉장히 알 수 없는 그런 돈들. 2억 5천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2억 원은 뭐 인세고 5천만 원도 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 사람이 해명하지 아니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문재인이 해명하지 아니한 부분. 청와대 직원들은 왜 돈을 붙였냐? 그러니까요. 양이네스와 유송하 등 이자들은 왜 그러면 돈을 붙였나? 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아요. 나는 관련이 없다를 계속 주장하고 신행정관도 나는 관련이 없다. 경호처 직원도 나는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왜 문재인 딸은 경호처 직원한테 돈을 줬는가에 대한 답. 양이네스와 유송하는 왜 문다혜한테 돈을 줬는가에 대한 답. 이것들은 사라져 있어요. 해명에서. 예.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만 몇 가지 설명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 오늘 또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도대체 수긍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 네. 거기다가 노무현 전 가족까지도 끌어들여가지고 노무현을 걸고 넘어지는 게 이게 무슨 행위냐. 네. 그러면은 전직 대통령들은 다 자녀들이 외국에 가 있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네. 그렇죠. 자꾸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게 만드는 게 그 이 친노 내지는 이 좌파들의 이 보호. 노무현을, 이제는 노무현처럼 안 보내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그 당시의 어떤 결의,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부추기려고 하는 건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건 그 진짜 해명해야 될 건 하나도 해명하지 않고 2012년부터 16년도까지 준 돈의 이 목적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물론 검찰이 액수가 똑같았는지를 이제 맞춰보겠지만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문재인의 사위 서창호가 사실 좀 능력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네. 왜냐하면 직업 같은 게 좀 전전해요. 전전. 즉 뭐 증권회사에 잠깐 있었다고는 하나 그 이후에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로스쿨을 가려고 했다. 예. 예. 장인처럼 자기도 로스쿨 가겠다 예, 해갖고 그래서 뭐 로스쿨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뭐 그래서 안 된 모양이죠. 실패한 모양이죠. 그 로스쿨 오는 하고 바로 토리게임스도 가거든요. 토리게임스도 뭐 청와대 무슨 행정관이 이렇게 다리를 놔줘갖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저 노무현 청와대긴 하지만 어쨌든 뭐 전 행정관이 알선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아까 그 얘기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로스쿨을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로스쿨 이제 시험도 못 본 것 같아요.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로스쿨 들어간 다음에도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지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했는데 아이도 있는데 당시에 보니까 그러면 그때 생활비를 당연히 줬을 거 아니에요. 노태문 부부가.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저기로 퉁치는 거예요. 임대료로. 그 시기거든요, 시기가. 그리고 그러면 2016년도부터 18년까지 토리게임스에 있을 때는 생활비가 없었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받은 월급이 최근에 이제 언론에 나옵니다. 토리게임스 관계자로부터 해갖고 취재 기자들이 했는데 당시 이 일을 맡겼는데 그 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기획팀장이라고 그랬어요. 예. 마치 게임을 기획하고 막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가 보다. 근데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이 무슨 게임 기획을 하지? 얘가 기발한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기사는 뭐냐면 서류 떼는 일을 맡겼다. 잔심부름 시켰다. 동사무소의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 떼오는 일을 맡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월급이 238만 원. 그건 뭐 최저임금 비슷하네요. 최저임금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네. 제가 느끼기에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월 238만 원으로 대통령 딸이 부부가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을 겁니다. 문다혜가. 결국은 손을 벌렸겠죠. 그러니까 예. 김병숙이가 또 다 도와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3쿠션을 하든 2쿠션을 하든 여기저기서 툭툭툭툭 해갖고 갔겠지요. 그래서 1번 구기동 빌라 임대료는 그래 2012년도 그걸 인정하더라도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말고 2010년도부터 12년 2016년부터 24년까지 문다혜에게 3쿠션이든 2쿠션이든 문재인과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또는 김정숙과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들어간 돈은 해명해라. 예. 첫 번째. 자, 두 번째. 액수는 뭐 검찰이 알아서 맞춰줄 거고. 세 번째. 태국 이주를 딸이 결정을 했다.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사지선다는 했을 것 같아요. 네 가지 중에 하나 골라 아니면 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 그렇지 않고서 딸이 지금 이상직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요. 문재인이 아니 딸의 친구인가 보죠 이상직이? 그러니까. 서창호의 친구인가 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상직을 알 까닭이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상직을 갑자기 알아서 태국 이스타젯 항공에 갑자기 취직을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딸이 결정하게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배님 아까 말씀하셨지 내가 도와준 것이 없어요. 해서 아마 검찰이 되게 웃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저거예요. 송철호 도와준 거 있잖아요. 사실 송철호 도와준 게 청와대가 다 나섰잖아요. 네. 청와대가 다 나서서 다 했는데 나는 모르는 일이고 청와대 직원들이 지네들이 알아서 한 일이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듯이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훨씬 간단해요. 훨씬 간단해. 부서가 훨씬 적고 그 다음에 관련된 인원이 적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신행정관한테 재판관이 그때 저기 증인신문 공판전 증인신문에서 검찰이 이렇게 물어요. 딱 두 가지. 조국한테 보고했니? 임종석한테 보고했니? 이렇게 묻거든요. 이건 사실 대답을 원한 게 아니라 신우석인가요? 예, 신우석이. 예, 지금은 조국 혁신당의 사무차장. 예, 사무부총장인가? 예, 사무부총장 격인데 어쨌든 사무차장인가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조국 수석일 때 예, 예. 거기 행정관으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윗선으로 가는 거고 이 중간이 없으니까 백원우가 있지만 어쨌든 없으니까 조국, 임종석 둘 중에 누가 이걸 기획을 했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누군가가 어쨌든 문재인에게 이 명령을 보고를 받아서 했겠죠. 전부 다 이뤄진 일이다라는 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데 자기가 도와준 게 없다라고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참으로 허술하다. 문재인도 나름대로 부산에서 부산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변호사 출신이 이렇게 허술하고 거기다가 이 해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좀 비겁하구나. 아유, 그럼요. 아무리 겁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비겁할 수 있고 치졸할 수가 있느냐. 해명을 해도 해명다운 해명을 해야지. 참 얼굴에다가 철판 두른 것도 아닌 텐데 이런 얘기를 하나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27일 날 신우석 전 행정관을 지금 검찰이 소환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전에는 참고인 나오라니까 계속 거부해서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재판전 증인신문까지 했는데도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이번에 안 나오면 이제 피의자를 갖고 구인하겠다니까 이제 나오는 모양이에요. 네, 강제 구인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신우석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은 실무 차원이랄까 그런 수사는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이죠. 마지막이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는 이제 문다해로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신우석이 보니까 한 일이 단순히 이사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주하는 일이. 친인척 팀장인데요. 그렇죠. 어쨌든 이 부분들 언제 내려갔고 언제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혼 사생활이긴 하지만 이런 관계 서창호와의 어떤 관계 구기동 빌라가 왜 증여됐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 또 중요한 건 제주도 별장이라고 얘기하는 제주도 별장이 언제부터 관리됐나 이 모든 것들이 신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송기인 신부한테 3억 8천에 샀는데 시가가 10억여 원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억짜리를 3억 8천에 팠냐고. 그렇죠. 거기에도 뭔가 미스터리가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 엄청난 수익을 봐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3억 8천은 또 뭐 어디서 났어요? 그렇죠. 지금 문다혜는 윤건영이는 그 집 팔아가지고 그 산 걸로 안다고 했는데 부암동 집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왜냐면 압수수색을 할 때 세 군데를 압수수색했다는데 부암동이랑 제주도랑 그다음에 사무실이었거든요. 또 다른 집이 있었나? 하나 팔아먹을 다세대였나? 집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이 3억 8천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이것도 어딘가 뭐 특활비가 고립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신우석 전 친인척 팀장 소환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문다혜를 소환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10월 들어가면은 이제 잇따라 문다혜 하고 나면은 뭐 김정숙, 문재인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다혜까지는 아마 그 일사천리로 가능할 것 같고 문재인과 김정숙을 놓고 중앙지검하고 전주지검하고 아마 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전주지검에서도 소환하고 나중에 또 중앙지검에서도 소환하고가 사실 좀 어렵잖아요.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러면 한 번에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는 어떤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뭐 그분들이
소환된다고 해서 나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하고 이실직보할 리는 없는 것이고 또 묵비권 행사할 것은 뻔한데 그래도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질질질질 끌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원석 검찰총장이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도 질질질질 끌어가지고 네. 그것도 수사심의에 넘겨가지고 수사심의가 양쪽에서 네, 서로 다른 예. 결론이 나와버리니까 검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이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수사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여론 눈치를 보고 권력 눈치 보다가 자기들이 스스로 부메랑을 맞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속전속결로 끝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사실은 더 많은 그 불필요한 그런 예. 혼란만 거듭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문재인도 다급하니까 참 말 같지 않은 소리로 해명을 해가지고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혹 때리다 혹 붙인 네. 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